네, 지난 시간에는 객체에 재질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쉬우신 분도 계실 거고, 어렵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어렵게 느끼신 분은 먼저 V레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셋 매니저를 통해 재질을 부여하신 후, 해당 재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재질 부여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표면에 로고나 이미지를 삽입을 하는 방법과 어떠한 면에 철조망이나 메쉬 같은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하시다 보면 회사 로고나 설비 및 제품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객체에 삽입을 해서 조금 더 사실적인 형상에 대해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V레드에서 이제 해당 이미지를 가져와 객체에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져오려는 이미지를 윈도우 탐색기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데이터셋 안에 보시면 요 이미지 폴더에서 요 Safety First라는 요 이미지를 요 해당 위치에다가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처 드래그 앤 드랍이라는 창이 나오는데 저희는 요 add 데칼로 한번 붙여볼게요. add 데칼에 체크해 주시고 자, 항목은 이제 객체에 추가할 건지 매터리얼에 추가할 건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add to material로 선택하시고 OK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해당 객체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Shift 버튼을 이용해서 객체 위치라든지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한번 한 요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 사이즈로 요 해당 위치에 잘 배치가 됐다 라고 하신 다음에 ESC 키를 눌러주시면은 해당 이미지가 여기에 스티커처럼 딱 붙여지게 된 것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칼 관련해서 자주 사용이 되어지는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져온 이 이미지에서 하얀색 부분은 제거를 하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좀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버튼 누르고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Materials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은 이 멀티패스 매터리얼에 속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add to material로 했기 때문에 재질 안에 이 데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멀티패스 매터리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진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멀티패스 매터리얼 안에 이 데칼 언더바 세이프티 퍼스트라는 재질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이 디퓨즈 텍스처 부분에 저희가 가져온 이미지가 이 텍스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스페어런시 투명도 부분에서 유즈 텍스처를 체크하신 다음에 저희가 아까 불러온 이미지를 투명도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적용이 되셨으면 ESC 키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뭐 이미지가 좀 반전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랑은 이제 다르게 반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얀색 부분은 제거가 되고,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만 남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대가 됐으니까, 이럴 경우 이 트랜스페어런시 부분에 인버트 텍스처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컨셉대로 이미지가 잘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되셨으면 우측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요 노란색 안전 펜스가 있는데, 요 안전 펜스의 경우 이렇게 체크 무늬로 철조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철조망을 뒤에 있는 안전 펜스도 동일한 방법으로 요 막혀 있는 요 판을 체크 무늬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인벤터에서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새로 모델링을 하셔서 V레드에서 배치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실 경우 이미지만으로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해당 객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매트리얼즈 아이콘을 눌러서 재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해당 재질로 되어 있고, 자, 해당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객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노드를 선택해 주시고, 자, 단축키로 I 버튼 눌러주시면은 해당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객체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끔 되어 있고, 자, 이 객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해당 재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일단 재질을 컨버트해서 이 퐁으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디퓨즈 컬러는 이제 나중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디퓨즈 텍스처에서 저희가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미지 폴더 안에 보시면 이 체인 다시 링크 이미지 선택하시고 열기 해주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미지가 랩핑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를 조금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처 사이즈 부분에서, 자, 한 500 정도씩 한번 해볼까요? 500, 500 정도로 한번 해주시면은, 자, 어느 정도 사이즈는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투명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투명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 이 트랜스페어런시 부분에서도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도가 부여가 되어 있는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자, I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요런 체인 그 울타리처럼, 자, 뒤쪽에 있는 요 안전 패스도 자, 동일하게 체인 형식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효과를 주시면은, 자, 요 폼 매트리얼에서 디퓨즈 컬러를 자, 조금 더 진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또 조금 진하게 변경을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사실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이미지에 이제 범프 텍스처를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자, 범프 텍스처 항목을 확장시켜 주신 다음에, 자, 유즈 텍스처에서 자, 요 아까 가져온 요 이미지에 반대되는 자, 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 해당 범프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미지에 자, 이런 모서리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맵핑이 돼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범프의 범프 인텐시티 값을 조금 올려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사실적으로 자, 철조망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정말 사실같이 좀 철조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실제로 객체를 그리지 않더라도 자, 이미지만으로도 형상을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 방법도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나머지 객체에 대해 재질을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얼른 하고 싶으시죠? 자, 그리고 환경 세팅과 재질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VRED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경 HDR 이미지에 원하는 환경이 없을 경우 직접 360도 카메라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제작을 하셔도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자, 이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디퓨저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로 대략적인 그런 환경을 꾸며 주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RED에서도 기본적인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프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신 그래프의 크리에이트의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자, 저희는 일단 바닥 객체를 생성을 해볼 테니까 자, 이 플랜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 자, 사이즈는 일단 1000대1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닥 객체가 작성이 되고 자, Shift R 버튼을 이용해서 자, 사이즈를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으로도 키우고 Y축으로 좀 키운 다음에 자, Shift W 버튼 이용해서 살짝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바닥 객체가 작성이 되고 작성된 객체에 재질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트리얼 에디터에서 자, 일단 우측으로 좀 살짝 앵커를 한번 시켜보고요.
자, 요 현재 요 바닥 객체에 대한 재질이 플라스틱 매터리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저희는 리플렉티브 플라스틱으로 일단 한번 바꿔보고, 자, 요 재질에 대해서 자, 텍스처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제공해드린 이미지에 보시면은 045-2 JPG 요 파일을 한번 가져와 주시면은, 자, 요 바닥 객체에 대한 재질이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반사 값이 너무 크거나 좀 번들번들하다 라고 하시면은 스페큘러 컬러라든지 자, 리플렉티비티 값을 조금 더 조정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이 텍스처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벽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자, 박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일단 기본대로 해주시고, 자, 가져온 요 박스에 대해서도 자, 한번 형상을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벽에 대한 두께와 자, 폭, 그 다음에 높이를 쭉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주시고, 자, 위치도 자, 이쪽에다가 하나를 한번 두고요. 자, 이제 자, 좌측에도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 자, 저희가 만든 이 박스를 복사하는 방법이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됩니다. 객체 선택하고 컨트롤 D 눌러주시면은 자, 동일한 객체가 동일하게 복사가 되고요. 자, 이것도 Z축으로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회전을 하고 위치도 한번 이쪽에다가 자, 알맞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자, 요 객체에 대해서도 재질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재질이 지금 플라스틱 매트리얼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컨버트해서 자, 리플렉티브 플라스틱으로 한번 변경을 해주시고, 살짝 조금 어둡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디퓨저 텍스처에서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자, 이 브릭.jpg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가 지금 상당히 좀 촘촘한 패턴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자, 매핑 타입을 UV로 바꿔주시고 자, 이 리피트 타입을 여기 한번 값을 한번 좀 수정해 볼까요? 자, 5로 하고 자, 한 2 정도? 아, 크네요. 작네요. 1.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자, 요 벽에 대한 이미지가 잘 매칭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범프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자, 유즈 텍스처에서 자, 저희도 자, 이거에 대한 범프 이미지를 일단 동일한 이미지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와서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살짝 변화가 없는데 자, 범프 인텐시티 값을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조금 범프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도 삽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상단에 심플레이트가 활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의 심 메뉴에 심플레이트 에디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백플레이트 눌러주신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사용할 자, 요 팩토리.jpg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열기 자, 해주시면은 지금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살짝 우측에다가 앵커를 시켜보고 이 심플레이트가 활성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이 배경이 보이게 되고요. 자, 이 환경을 일단 꺼보도록 할게요. 환경 끄고 일단은 박스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시성을 꺼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드에서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추가했었던 이미지가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 해당 이미지에 자, 객지를 한번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도 자, 어느 정도 공장 느낌이 나는 이런 배경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좀 더 배경 백플레이트에 대한 설정 값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심플레이트 에디터에서 자, 요 해당 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재질 부여 관련하여 팁을 드리면 자, 왼쪽에 있는 로봇의 요 파란 재질을 저는 이 컨베이어에 적용하고 싶다. 컨베이어 프레임에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키보드 M 버튼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자, 해당 로봇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 로봇이 가지고 있는 재질이 복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복사된 객체에 대해서 자, 저희는 똑같이 M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재질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터리얼에 보시면은 자, 재질 부여하시다 보면은 자, 해당 씬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재질들이 이제 나오실 텐데 그런 재질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단에 이 Remove Unused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씬에서 더 이상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재질들은 일괄적으로 삭제를 해 줄 수가 있으시니까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본 강의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으며 리뷰를 하면 이미지 삽입 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하여 데칼 형식으로 가져온 후 디퓨저 텍스처를 통해 조정을 해주시는 방법을 학습을 했고요. 또한 VL에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수가 있으며 심플레이트를 통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꼭 남은 객체에 대해 재질을 부여하셔서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